자, 요즘 시장을 보면 금리와 환율이 오른 만큼 증시가 많이 망가져서 체감이 될 정도로 매매하기 참 어려우실 텐데, 물론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진짜 경험이 많아가지고 이런 시장에서는 문제가 없다 생각하시는 극소수 분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거래 대금이 다시 살아나기까지는 주식시장과 잠깐 멀어지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굳이 매매를 하겠다면 제가 설명드리는 신용장고나 시장에서 돈이 몰리는 종목 위주로 매매를 하면 되겠지만 지금이 다른 때보다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힘들다 어렵다고 하는 영상이 아니라 이번 영상에서는 제목처럼 평생 단타 딱 2번만 먹자라는 내용을 준비했는데, 단타는 그냥 단순히 사고 파는 게 아니라 계좌를 정성스럽게 키우고 관리해주는 게임 같은 거라 편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오직 돈만 보고 접근하시는 분들은 결과가 당연히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단타는 수익도 보고 손실도 보고 평생 손실과 수익을 반복하면서 계좌를 관리하면서 계좌를 키우는 게임이지 무조건 수익을 보거나 무조건 잘 되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손실을 달고 살면서 계좌를 관리하는 곳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지 단타로도 가능성이 보이실 것이며,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의 현실에 대해서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게, 주식시장의 초보자분들이 혹하는 이유가 대형주 장기 투자 쪽으로 보면은 삼성전자를 예시로 들자면 주가가 결국에는 꾸준히 올라서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물려봤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또 신고가를 찍겠지. 이런 관념이 박혀버렸습니다. 그리고 단타로 치면은 양지사 같은 급등주들이 주기적으로 꾸준히 나와주기 때문에 이런 급등주들은 개인들에게 환상을 심어주기가 딱 좋습니다. 왜 이렇게 잘 되는 생각만 하는지, 내가 매매하는 종목마다 이런 종목을 고를 가능성은 거의 0.00001%에 가까운데 왜 이렇게 잘 되는 생각만 하면서 환상을 가지는지, 환상을 심어주기 딱 좋은 종목에 혹하게 되는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주식을 하기 위해서 어떤 매매 방법이든 상관없으니까 오랫동안 안전하게 지속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환상을 심어주는 종목을 실제로 잡아가지고 몇 배씩 수익을 내는 것은 한 번이라도 성공시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몇 배씩 오르는 급등주를 저점에 잡아가지고 몇 배씩 먹는다는 일이 평생 한 번 하기도 힘든데, 이걸 내가 주식을 하는 평생 동안 계속 반복할 자신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이게 얼마나 환상인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잡을 때마다 손절도 없이 몇 배씩 먹을 실력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수천억 부자가 되었지, 현실은 그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환상부터 버리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계좌를 꾸준하게 관리하면서 지속시킬 수 있을지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제 관점에서 요즘 단타로 뭐가 잘 통할지 말씀을 드리자면 딱 2번, 이 2번이라는 숫자가 저에게 정말 황금선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 2번에 대해서 강조하는 횟수가 늘었는데, 어떤 매매를 하더라도 개인들이 쉽게 먹을 수 있는 자리가, 누구나 쉽게 먹을 수 있는 자리가 2번째 상황이라는 겁니다. 2번째 자리, 2번째 상황, 2번째 상승, 2번째 조정 등등 여러 가지 의미로 활용할 수가 있는 2번째는 내가 주식시장에서 실제로 꾸준하게 살아남으면서 먹을 수 있는 자리를 찾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에 이 2번 활용하는 방법이 얼마나 안전한지 아직까지 다른 대체제가 없습니다. 이 2번째 상황까지만 대신에 욕심 없이 먹으면서 꾸준히 수익을 쌓겠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욕심을 부리는 순간 익절이 안 되거나 손절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매매 방법이나 좋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결국에 욕심이 모든 것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 또 고수들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주식시장에 정말 많겠지만, 제 기준에서 생각하는 현실적인 방법, 계좌를 꾸준하게 쌓을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방법은
제가 직접 했기 때문에 후기처럼 말씀드리는 거라서 자신 있는데, 가장 먹기 쉬운 자리에서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계좌를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일, 이거밖에 없습니다. 카카오뱅크를 가끔 설명드리듯이 두 번째 상황이 뭔지는 아실 겁니다. 모든 상황에서 써먹을 수가 있으며 첫 번째 상황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카카오뱅크가 첫날 상한가를 가는 정말 레전드 같은 사건이 있었을 때 첫날에 상한가를 먹지 않아도 상관이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결과를 보면은 첫날부터 거의 2배, 주가가 2배 올랐는데 이 2배 오르는 동안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텐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 시초가나 저점에 사서 뭐 대충 팔았어도 50%는 먹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 자리를 보면은 생각이 드는 게, 이게 2배, 3배, 뭐 5배, 10배 가든 말든 나는 여기서 1%만 먹어도 만족할 자신이 있다. 어차피 이거는 2번 하고서 버릴 거니까 또 다른 새로운 종목에서 또 1% 먹고, 물론 1%만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든 겁니다. 1%를 먹더라도 확실하게 활용할 자신 있는 게 두 번째 자리입니다. 자, 그러면 지나온 카카오뱅크 말고 금요일 시장 마무리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저는 금요일 시장에 딱히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관심 있던 종목이 새로 상장하는 플라즈맵. 근데 이건 구주주의 물량이 너무 많은 상태에서 시초가까지 뻥튀기가 되었기 때문에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요즘에 상장하는 것들 경쟁률이 안 나오고 구주주 물량이 많이 쌓여 있는데도 좀 무식하게 뻥튀기가 되는 바람에 이건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결과를 보면서 쉽게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원래 이 조건에 시가총액이 1000억이 넘는데 경쟁률이 10대 1 정도, 거의 망하다시피 안 나오고, 이런 종목들은, 구주주 물량도 많은 종목들은 진짜 잘해봐야지 보합, 대부분은 마이너스에서 출발해야지 그게 합리적인 자리, 세력이 주포가 들어올 수도 있을 법한 자리가 되는데 마지막에 그 1분을 놔두고 25%나 튀겨졌습니다. 원래는 0%에서 시작해도 잘 되는 게 1분 안에 분위기로 인해서 25% 튀겨졌다는 거, 이것 자체가 불합리해서 접근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가 계획을 했던 종목들이 따로 없어서 그 다음에 시선이 가는 게 상한가 종목입니다. 도저히 종목을 찾아봐도 계획을 세울 수 없고 답이 없다 싶으면 상한가 종목을 보는데, 이때 눈에 들어온 게 경동인베스트였습니다. 주가가 뭔가 가볍고 진짜 몇 초 뛰기만 하면은 수익을 내고서 쉴 수 있었으니까 금요일날 한 게 유일하게 경동인베스트에서 시초가 매수해서 5초 만에 팔았습니다. 딱 5초 만에. 5초 만에 만약에 이게 수익이 안 났어도 저는 손실로 확정을 지었을 겁니다. 어쨌든 5초 만에 수익이 나서 다행이지만 만약에 올라가지 못했다, 내려갔다 하더라도 마이너스 한 2% 이내에서 끊어냈을 겁니다. 첫 번째 상황을 보면은 첫 번째 상황이 상한가, 그리고 금요일 시장의 두 번째 상황. 제가 매도한 다음에도 상한가까지 아주 힘차게 다이렉트로 올라가서 아쉽긴 한데, 이 두 번째 상황에서 그냥 빼먹을 수 있었다는 게 만족스러웠습니다. 지금도 종목을 고르기가 참 어려운데 이미 다 올라올 만큼 올라온 것들 들어가기도 그렇고, 상한가를 보면은 샤페론이 있습니다. 이것도 예시로 보자면 첫 번째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원래는 이런 차트에 뻥튀기까지 나오면은 계속 무너져야 정상인데 거래대금까지 몰면서 상한가를 갔다. 첫 번째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두 번째 상황을 생각을 해봐야 되며, 당연히 합리적인 시초가가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합리적인 시초가는 한 10% 이내면 좋겠는데, 10,000원 미치면 좋겠는데 10,000원 밑에서 형성이 되면서 시작을 하거나 아예 싸게 보합 근처에서 시작을 하거나 또 상황이 바뀌어서 마이너스에서 돌변해서 시작한다 하더라도 두 번째 상황을 활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한가에 거래대금까지 몰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자면 경동인베스트는 상한가를 가긴 했지만 두 번째 상황까지 끝났습니다. 그 뒤에 상한가를 간다 하더라도 신경 쓰지 않기 위해서 이건
아예 관심 종목에서 영구 삭제했습니다. 그 다음에 활용할 만한 게 샤페론. 첫 번째 상황 발생, 그리고 두 번째 상황이 발생할 것이므로 두 번째 상황을 공략을 하거나 혹시나 여기서 실패해가지고 상승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두 번째 상황 실패한다 하더라도 월요일에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내려와가지고 거래가 되었을 때 며칠 동안 거래가 되는데도 주가가 이상하게 안 내려가고 오늘 올라온 9,000원대 자리를 잘 유지해준다. 그러면 눌림 이후에 며칠 뒤에 두 번째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발생할 때도 활용할 수 있고 혹시나 바로 올라가지 않고 눌렸을 때 며칠 지나고 나서 주가가 멀쩡하다면 그 눌림에서 다음 오르는 두 번째 상승까지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미글로벌이 이때 첫 번째 상황이 발생했다면 그 다음날에 갭 뜨고 나서 올라가지 못해도 며칠 쉬었는데 주가가 이상하게 안 떨어진다. 그러면은 다음에 뜨는 양봉에서 두 번째 상황을 마지막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그 뒤에 결과를 보고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뒤에 뭐 계속 보유할 걸, 보유했으면 얼마를 벌었을 걸. 절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두 번째 상황까지 하고 내가 챙길 거 챙겼으니까 이제 다음 종목을 기다리겠다. 다음 종목에서 뭐 어떤 종목이 될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상황이 발생하는 종목을 기다리겠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신교주가 뭐 첫 번째에서 두 번째 상황 발생하거나 두 번째 상황 발생할 만하다가 무너진 것들도 많습니다. 계속 올라갈 생각을 하기보다는 어떤 종목을 하더라도 난 두 번째 상황까지만 활용하겠다. 처음 반응이 나온 종목을 두 번째까지만 활용하겠다 생각을 하고 요즘 시장에서 욕심 없이 접근을 한다면 시장이 하락장이거나 조건이 안 맞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돌파구는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